자, 먼저 한자성어 테스트를 못 하는데, 얘들아, 쌤이 테스트에 내려고 했던 10개 있죠? 10개를 표시해 두고, 이 10개는 특히나 주의를 해서 조금 외워두도록 해두세요. 자, 여기 보면 절차탕마, 하석상대, 후생가외, 기호지세, 주마가편, 지록위마, 마이동풍, 망양지탄, 목불인견, 군계일학. 그래서 이 10개는 이번 주에 테스트를 내려고 했던 거니까 특히나 꼭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11학년도 9월 이제 고1 학평을 풀이를 할 건데, 자, 2011학년도까지는 언어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듣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화법에 듣기가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50문제였는데 앞에 5번까지는 풀 필요가 없죠. 풀 필요가 없었고, 자, 2번부터 이제 작문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오답률이랑 그 다음에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제 EBS 자체 내에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 차시 거는 그냥 이제 풀이를 쌤이 봤을 때 이제 좀 어렵다 싶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또 말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삶의 목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끌어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있어. 근데 1번이 없어요. 근데 요거 잘 보면 쌤이 밑줄을 다 쳐놨거든요. 관련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에 자신의 관점과 열정을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목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와 관련된 게 거기 밑줄 두 번째 있죠.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도자기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7번 문제는 자료 분석하는 문제인데 틀린 걸 찾는 거잖아. 공정무역하고 관련된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가하고 나를 활용해서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와 나의 정보에서 상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요, 이제 작문에서 개요를 분석하는 건데, 제 틀린 게 4번이죠. 왜냐하면 4번에서는 본론의 두 번째, 그러니까 본론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점이잖아. 문제점에 다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리을 부분이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잖아. 이 부분을 고치라고 했는데 지금 본론에 나와 있는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에서는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유전자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고 조작을 방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을 고려했을 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서 10번을 보자면, 자, 9번 문제는 고쳐쓰기 문제인데, 얘는 이제 문맥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문장, 이런 것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문법적인 것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백만 원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거든요. 왜냐면 띄어쓰기, 숫자 띄어쓰기는 얘들아, 만 단위로 되어야 돼. 만 단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수백만 띄우고 뒤에 있는 단위명사 원 이를 이제 구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만 단위에서 띄운다. 그래서 시험에선 얘들아 많이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만이랑 만의 만배가 억이거든요. 그래서 만에서 띄우고 억에서 띄우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바꿔야죠. 왜냐면은 지금 쌤 밑줄 쳐놨는데
거기 하지만 앞에 보면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망스러웠던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이 문장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유 나왔죠. 요게 나오고 근데 하지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 앞에 있던 문장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어 어울린 서술어가 아니다 했는데 그렇죠. 잘 찾았죠. 문제점은.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앞에 있는 주어가 저희 동아리에서이잖아. 그러면은 동아리에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능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가 맞는 거고 이거를 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다 써가지고 피동을 쓰거나 아니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는 무조건 틀렸죠. 어지다도 있고 게되다도 있잖아. 이중 피동으로 고치는 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 자, 완성이 아니고 조성됐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찾는 건데 대꾸가 있어야 되고 우선 표면적으로 대꾸가 있어야 되고 실천의 효과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니들한테 익숙한 걸로 먼저 하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대꾸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전등은 나 혼자 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근데 학교의 전등은 또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대꾸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실천의 효과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요. 큰 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유는 나와 하지만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꾸하고 그다음 비유 둘 다 없네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비유는 나오지만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대꾸와 실천의 비유가 둘 다 나오는 거는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이제 그 문법 문제인데, 이건 오픈 테스트처럼 위에다가 보기 자료,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서 어간 끝이 하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어간은 그 활용을 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 어간 끝에 하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간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어간 끝이 하로 끝나면은 그때 아가 줄고라고 하는 건데 이때 줄고는 탈락한다는 거예요. 줄고는 탈락이야, 탈락하고 그리고 하에서 이제 아는 줄었으니까 탈락해서 히읗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히읗이 다음 음절에 오는 첫 소리랑 어울려서 거센 소리 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고 있죠. 그럼 거센 소리 되면 거센 소리대로 적어야 된대.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간편하게가 있죠. 그러니까 간편하게는 어간이 간편하잖아요. 간편한데 거기다가 이제 그 개가 온 거잖아요. 개가 왔을 때 아가 줄고 히읗이 기어가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간편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보면 나는 얘는 축약이 되는 게 아니고 거센 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 히읗이 그냥 받침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안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안하다겠죠. 안타는 안하다인데 안하에서 그 아가 줄고 히읗이 받침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도 그러하다였겠죠. 그러하다. 근데 아가 줄고 히읗이 받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아의 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거북하지였는데 하를 아예 빼버려서 거북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에 있는 것들은 얘들은 그 결단코, 결코, 기필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 어간 끝이 하로 끝나는 거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뭐 결단코 했을 때 이게 무슨 하로 끝나가지고 결단하다. 그렇지. 결단하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하가 뭐 줄어들고 거기다가 뭐 코가 붙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는 단어 자체가 굳어진 거거든요. 부사로. 그래서 얘들은 별도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라에 있는 거는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별도로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글 맞춤법 40항에 정보를 보여주면서 틀린 걸 찾으랬는데 1번이 지금 틀렸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하다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라에 적용되는 거겠죠. 라에 적용돼 가지고 아무튼이라고 소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가랑 연결시켰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설명할 게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이죠. 자, 그리고 13번, 16번에서 이제 그 김정한의 제3병동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이 나와 있거든요. 현대 소설이 있는데 쌤이 우선은 그 본문을 한번 쭉 훑어줄게요. 뭐 쌤이 필기를 몇 개를 하긴 했지만 그 자기가 읽으면서 좀 적어야 될 것들은 얘들아 조금은 적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중량 밑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면이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면이 나와 있어. 그래서 주제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작품에 대한 정보는 얘들아 16번 문제 있죠. 16번 문제에 보기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16번의 보기를 보면은 1969년 신동아에 발표된 제3병동, 그러니까 이거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60년대면은 전쟁 직후니까 먹고 살기 엄청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대화는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병동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보다는 물질,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물질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수한 마음, 도덕적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강남홍도 그렇고 인부들도 그렇고 드러나고 있죠. 자, 있었다. 자, 작가는 이 작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랑이죠. 어머니를 간병하던 강남옥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지향과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소설에서 강남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근데 16번에 보면은 뭐 구절풀이로 문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2번에서 얘들아 강남홍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 이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보기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지닌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요 16번의 보기가 이 작품의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보면 그 13번의 문제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인데 이때 인물이 의사인 김종우 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인 김종우 씨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근대적인 이 병원의 이제 이 병원의 입장이죠. 병원의 입장, 의사로서의 입장만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강남옥이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서는 점점 마음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남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4번은 정답이 1번인데 김종우가 이제 강남옥에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잖아. 처녀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해요. 김종우 의사는 무슨 요량으로인지 수차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엄마 병이 전염병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강남훈도 아프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서 14번의 정답이 1번이고 나머지는 지금 쌤이 이렇게 X 다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그거 관련된 것도 아까 본문 훑어줬을 때 얘들아 밑줄을 쌤이 쳐놨거든요. 그거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그 소재의 의미가 나와 있네요. 미음하고 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음만 그 적용을 하자면은요.
3번, 4번, 5번이 다 될 수 있어. 왜냐면은 미음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랑 미음 같이 자기 숟가락으로 미음을 지금 떠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5번 다 되지만 그 주까지 적용을 시키면 얘들아 정답이 5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3병동은 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지만 그 대학교 갈 때 치는 시험 있잖아요. 얘들아 사관학교 시험, 수능은 아니지만 사관학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환의 제3병동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17, 20번. 17, 20번은 그렇지. 요거는 그 신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자인 스펜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쓴 독서 지문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이유가 뭘까 해서 스펜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별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였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상호 간 정보 보유량이죠.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얘기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보량이 풍부한 쪽은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쌤이 좀 밑에 지문까지 다 적용시켜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때 정보량이 풍부한 쪽이 일종의 발신자인 거야. 그리고 정보량이 부족한 쪽이 이제 거기에 그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다 전달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수신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보량이 많은 사람이 정보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기가 더 어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좀 더 우위에 위치에 서게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번 문단에서는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1번 문단에 더 좋은 대학이나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발신자, 수신자의 정의가 다시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들이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그러니까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핸디캡이 생기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정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결국은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종류는 평가 신호가 있고 관례 신호가 있다 그랬는데, 뭐 얘는 둘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평가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고 관례 신호 어떻다라고 그냥 적어놨네요. 자, 그리고 5번 문단에서는 이제 이러한 평가 등 관례 등 기만에 노출될 수가 있대. 자, 이때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우선 적어놨는데, 기만은 일종의 조작입니다. 조작, 신호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그리고 위조로 해서 제공하는 게 기만이다. 그럼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만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게 작으면 상관없지만 큰 문제면은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보면은 그 기만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이제 기만이 적발당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낮아버리잖아요. 그럼 또 기만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기억에 나온 것처럼 수신자는 발신자들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원래 정직한 신호를 보내던 사람들도 있죠. 피해를 같이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게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의 그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데, 근데 그 격차에서도 이제 정보량이 많은 쪽에서 정보량이 부족한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근데 정보량이 풍부한 쪽 같은 경우엔 그 자신들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의 종류는 평가 신호도 있을 수 있고 관례 신호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조작된 거죠. 기만이 이루어질 수 있어가지고 선량한 그런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17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이런 일치 문제는 관련 문단을 빨리 찾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1번에 관례 신호는 하면은 관례 신호가 나와 있는 사문단을 찾으면 돼, 얘들아. 그 다음에 18번은 이거는 이제 그 정직한 신호를 보낸 사람도 그 신호 그 피해를 보는 거니까 5번이죠. 여기서 국내산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는데 정직한 신호를 보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잖아. 자, 그리고 19번은 가려내기 보기를 읽고서 푸는 건데 정답이 3번이죠. 얘는 우선 답을 금방 찾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만이 확산되잖아. 얘들 기만이 확산되면 가려내기는 어려워지겠죠. 조작이 심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가려내기를 하는 이유는요, 기만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거 기만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발신자가 하는 거고, 발신자가 쓰는 거고, 가려내기는 수신자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신자가 이제 받는 피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정보량이 많으면은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는 그 가려내기 중요성이 커지지 않겠죠. 이게 조작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신자가 가려내기를 수행할 경우에는 모든 발신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아니죠. 모든이 아니고 그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그 발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자, 그리고 20번 문제가 나오는데 20번 문제는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A와 관련된 설명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여줌으로랑 뭐 밑에 줌으로는 형태소를 밝힌 거고 보여줌으로는 형태소 밝히지 않고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때 으로는 조사라고 나와 있고 무로는 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그 조사일 때는 방법이나 수단을 드러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엄일 때는 원인과 결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얘들아 눈치가 좀 있었으면 여기서 방법이나 수단은 으로인데 뒤에 뭐도 붙을 수 있어. 본문에도 보여줌으로써 하고 써가 붙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써를 넣어 봤을 때 그 말이 되면은 얘는 조사인 거야. 근데 써가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어미 역할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믿음으로써 나는 그를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얘는 맞춤법도 틀린 거죠. 얘는 인과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습니다. 어려웠음으로써라가 아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미음이 뒤로 넘어가야 되죠. 어려웠음으로가 돼야 되죠. 인과가 돼야 되고 3번도 되었음으로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되었음으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해서 써가 들어가고 이게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번 정답. 그리고 5번도 감으로가 아니죠. 감으로써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감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